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국정농단 주범들에 대해서 추가로 기소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혐의가 새로 더해졌다는 얘기인데 일단 청문회 불출석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글쎄요, 최 의원님. 국감에서 위증 혐의. 위증,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 최순실을 모른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약속이나 한 듯이 전부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 예. 수사 결과 또는 증언,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았던 사실이 이제 밝혀졌는데 저는 여하튼 이번 국정농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예. 거짓말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사법당국, 재판부가 정말 단호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앞서 청문회 불출석은 또 가볍게 봐서는 안 될 문제인데 예. 이 문제 또한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부름에 따라가지고 국민 앞에서 어떤 출석을 하고 그 앞에서 진실되게 증언을 하는 거 이런 예. 것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절차들입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추가로 기소됐다고 그러는데 추가로 기소된 혐의들이 결코 가볍지 않은 혐의들이더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치인에게 있어서 거짓말이 탄로나면 정치 생명이 위험할 정도인데 글쎄 그냥 밥 먹듯이 거짓말 한다고 하죠, 저희들. 그렇죠. 표현으로. 지금 예. 처음에 사실 이 사건이 터졌을 때만 해도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JTBC 사건, JTBC 처음으로 자료들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만 해도 어찌 보면 위급함 또는 이게 정말 이렇게 크게까지 게이트로 퍼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혹이 있어서 사실은 거짓말을 한 것 같고 그것이 예. 결국은 국회 나와서도 거짓말을 하죠. 국감에서도 거짓말을 하죠. 그럼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가 활동을 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아주 엄중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당시를 모면하기만 하면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니한 생각 또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가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저런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죠. 김종 전 차관은 최순실 씨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정호성 전 비서관 볼까요? 보석을 신청을 했는데 구속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보석을 신청했느냐 좀 의문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이미 선고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재판의 어떤 심리 절차를 보게 되면 증거조사라든지 서중조사, 증인신문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이고 예. 사실상 피고인 신문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변호인 측에서 피고인 신문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어떤 재판 절차는 선고 빼고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부가 구속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달여 남은 어떤 구속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굳이 이 정호성 비서관을 구속할 필요가 있냐라고 의문을 들게 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석 제도를 통해서 좀 풀어달라라는 취지인데요. 이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게 되면 보석 같은 경우에는 필요적 보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석을 신청을 했을 때 보석 요건이 되면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보석을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예. 보석을 신청하면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보석을 허가해 주는 게 법원의 판단이고 예외적으로 보석이 안 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보석이 안 되는 쪽으로 예. 그렇게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도 다 끝나가 있고 예. 이미 검찰 수사도 끝났기 때문에 증거나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해 줘야 된다라는 판단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단 하나 이제 문제점이 아까 이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검찰에서 추가 기소를 한 겁니다. 이제 국회 모욕죄라고 해서 사실상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고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고 그리고 동행 명령까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했습니다. 예.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이게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재판, 이 또 추가 기소된 어떤 이 사유를 삼아가지고 또 다른 어떤 구속 사유를 삼는다고 한다면 또 이제 사실은 보석이 불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속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심도 역시 마찬가지로 6개월입니다. 아니 그 혐의가 추가된 거에 대해. 예, 추가 관계에서는 6개월 또 별도로 할 수가 있게 된 별도로. 겁니다. 네네. 아, 그건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구속이 풀어질 상태면은 보석을 당연히 해달라. 신청해 주니까 이렇게 네. 신청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당연히 하루빨리 나가고 싶겠죠. 그 안에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랑 굳이 좀 연결시킬 것도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지금 이 단계에서 보석을 신청하는 것은 예. 그냥
자유를 구속당하기 싫은 사람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이 나와가지고 과연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연결을 해서 뭐 증거를 조작하거나 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수사가 끝날 만큼 끝났고 지금 대체적으로 혐의가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저런 상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군 제대를 앞두고도 뭔가 하루 이틀이 굉장히 길게 한 느껴지는 거 시간이라도 아니겠습니까? 빨리 나오려고 하죠. 예,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은 저 상황에서 하루라도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 크게 작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최 의원님 말에 예. 저 동의하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 예. 안봉근 이재만이 지금 잠적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거의 조사를 한 번 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특검이나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세 명이 사실은 이제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해서 청와대에서 최순실 박근혜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 두 사람이 잠적돼 있고 숨어 있는 상태에서 혹시나 정호성이 미리 나가서 일부 나간 다음에 그들과 함께 일정 부분 또 다른 증거가 혹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증거 인멸에 개입할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조사는 정호성 전 비서관에서 이루어졌지만 안봉근 이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형태로 최순실과 박근혜 게이트에 개입돼 있었고 거기서 또 세 사람만이 공유하기는 어떤 형태의 무슨 증거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정호성이 나가서 일정 부분 증거인멸을 하거나 아니면 입을 맞출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언론 보도에 보면 박 전 대통령을 끝까지 돕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박 전 대통령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상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로 접견되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유영하 변호사 한 명과 예. 그다음에 윤전추 전 행정관 두 사람만 접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일이라든가 또 변호인을 변호 어떤 조력하는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사도 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신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손이 필요하긴 필요하겠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을 보게 되고 보면 박지만 회장도 접견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 걸 보면 사실상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이 보석으로 혹은 풀려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로 이제 면회를 하거나 아마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뭐 그런 것들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어떤 관계에 비춰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이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호성 전 비서관은 공무상 기밀 누설과 관련된 공범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접견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거고요. 인간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와준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예. 그러한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예. 만나서는 혹은 풀려나서라도 만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최순실 씨는 지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최순실 씨하고 박 전 대통령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좀 했었는데 지난해 12월이긴 합니다. 작년 12월 조서를 보면은 굉장히 좀 억울해하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저건 이제 장시호 씨가 저 얘기를 외부로 전한 걸로 알려지고 예. 있는데 저 상황이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심부름한 것밖에 없는데 왜 그러느냐는 투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 예. 그 상황에서 옆에 이제 검찰 수사관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말이 최순실 씨가 저 말을 굳이 꺼내게 된 것이 어떤 이제 수사 관계자들에게 어떤 자기가 좀 뭐 억울하다거나 예. 아니면은 좀 과도하게 지금 혐의를 받고 있다거나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한 거 아니냐 하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 진심은 아니고. 예, 뭐 좀 그렇지 않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을 본다면은 예.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심부름만 한 행동이었느냐 봤을 예. 때 저 말을 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예. 뭔가 다른 의도가 있거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그 최순실 씨 입장에서 저 당시에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 굉장히 어안이 벙벙하고 조금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에 도주해 있는 상황에서 왜 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귀국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결해 주겠다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검찰 조사나 이런 그럴 수 것들이 있겠네요. 나한테는 예. 굉장히 유리하게 뭐 흘러갔어야 됐는데 조사를 받는 어떤 추궁의 강도라든가 수사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예. 내가 모든 책임을 다 둘러쓰게끔 조사나 이런 흐름이 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 씨 입장에서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것밖에 없다. 지금 여기서 내가 조사받고 있는 것도 이거는 검찰 조사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결해서 이렇게 나온 거다. 근데 네. 너희들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검사한테 좀 들으라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좀 흘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정유라처럼 최순실 씨는 그런 시나리오를 본인도 아마 그렸을 거예요. 잡혀가지고 그럼 계속 항소하고 어디다 제소하고 하면서 최대한 늦게 들어오고 싶었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대통령이 사실은 들어오라고 장시호가 한 거죠. 처음에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죠. 장시호가 얘기하기를 본인 엄마한테 전화해서 대통령께 전화를 드려서 최순실을 들어오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런 연락책을 진짜 장시호 어머니인 최순득 씨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왔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당시에 대통령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들어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최순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분위기가 그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점점점 분위기는 악화되고 본인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런 격한 감정들이 저런 표현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옆에 검사도 있었다고 하니까 이걸 뭐 조용히 숨기려고 얘기했단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건 결국 본인이 그때 당시에 느꼈던 감정들이 표현된 하나의 방식이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뒤는 사실 태도를 완전히 좀 바꿨어요. 바뀌었죠? 그럼요. 예. 대통령을 엄호하는 데 되는데 그건 이제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나쁘지만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서 온갖 이권에 개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 삼성이 돈을 준 것도 최순실 그다음에 정유라에게 돈을 지원했고요. 물론 그 돈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동 지갑이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공법으로 처리돼 있지만 실제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엄청난 이권을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그 상황에서 처음에는 억울함이 느껴졌겠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검사의 여러 가지 질문을 보면서 본인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판단이 되니까 그때는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는 입장으로 돌아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이게 참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냐.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도와주다가 대통령직에서 탄핵됐거든요. 자기 때문에 탄핵됐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 좀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 사실은 지금은 이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다 오갈 수가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사실 감히 할 수 없는 말인데도 청와대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네. 최순실 씨가 그 당시에 얼마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심부름만 했는데 나쁜 사람이 됐다. 그것은 여하튼 상당히 예.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짓을 했겠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최순실 저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고 비호하려고 하는 것도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전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부인하고 있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부인하고 있고 최순실도 부인하고 있어요. 누군가 한 명이 터트리는 순간 모든 범죄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본인도 끝까지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국민 앞에서 너무나 엄청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이라도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그다음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예. 조금이나마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말도 한번 볼까요, 김남국 변호사님? 네. 대통령이 너무 까탈스럽다라고 해가지고 약간 조금 뭐랄까 흉을 본다고 할까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예, 뭐 사실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40년간 모셨기 때문에 굉장히 각별한 사이다라고 예. 또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또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여러 이제 헌법재판소라든가 본인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어려서부터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할 때도
따라다녔고 그다음에 대통령 된 이후에도 도움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또 사실은 또 내심을 보게 되면 또 전부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했고 그냥 도움을 주는 사이라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본인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세세한 것들을 지시하고 요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까탈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도움을 받은 부분을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세세한 것까지 뭐 본인의 어떤 삼성동 자택의 뭐 커튼이라든지 뭐 수리라든지 뭐 메모해 놓은 걸 보게 되면 화장실 수리하는 부분까지 본인이 지금 최순실 씨가 신경을 썼다는 걸 보게 되면 모든 사소한 문제를 최순실 씨가 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점에서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매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단순하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사사로운 문제를 결정해 준 것을 또 떠나서 그 외에 어떤 국정과 관련된 부분도 최순실 씨가 지금 많이 개입한 것으로 나옵니다. 예. 뭐 인사 추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개입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때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최순실 씨는 전문가도 아니고 비전문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언을 해주기가 매우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부분을 검찰 조서에서 좀 토로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예. 두 가지로 나눠보고 싶은 게 앞서서 심부름만 했는데 이 부분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예. 심부름만 한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 심부름을 하느라 힘들었다. 까탈스럽더라. 이 부분은 좀 동의가 되는 게 말이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외 출장을 갔을 때, 영국 출장을 갔을 때 호텔에 있는 욕실이라든지 화장대까지 다 바꿨다는 거 예, 아닙니까? 예, 예. 그 정도로 성격이 굉장히 이제 좀 특이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몇십 년간 옆에서 모셨다고 하는데 익숙한 거하고 까탈스러운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평소에 저런 행동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예. 익숙한 거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처럼 그렇게 뭐 욕실 문제라든지 화장대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하고는 정말 다르게 세세하게 예, 이렇게 예. 지시를 하게 되면은 예. 심부름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까탈스럽게 느꼈다고 하는 저 대목에 대해서는 예.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로 든 게 삼성동 일하는 아주머니를 청와대에 들어갔다. 삼성동 아줌마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초반에 이 정치부 기자들이 이게 누구냐 굉장히 관심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일하는 아줌마. 일하는 아주머니를 데리고 갔다고 하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계속 그 전부터 조력을 받은 사람들을 청와대에 데리고 들어가서 예, 예. 관저에서 생활하게 하는 거야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그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식사하시는 분도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한식 전문가가 식사도 계속 준비해 주셨고 예. 그리고 사저로 돌아온 뒤에도 사실은 계속 그분이 따라와서 한 걸로 지금 그렇죠. 알려주고 예.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반인처럼 그렇게 그냥 우리는 사실 뭐 김남욱 변호사 전화 없어서 못 먹지 아무거나 잘 먹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으신 분은 이제 좀 입이 짧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본인이 평소 드시던 게 아니면 먹기가 좀 불편하고 또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본인이 이렇게 늘 익숙하지 않거나 본인이 쓰던 게 아니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예. 까탈스럽다는 표현을 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최순실 운전기사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 그런 증언도 했잖아요. 자기 엄마하고 통화하면서 아, 그랬죠. 예. 자기가 공주인 줄 아나 봐 아직도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만큼 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 자체는 아주 오래전부터 큰 영예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그게 몸에 익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처럼 그냥 아무데나 누우면 자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까탈스러운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까탈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좀 모시기가 그렇게 쉽지 힘들었다. 않은 예. 그런 존재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이중적인 심리였습니다. 또 하나의 거짓말들이 드러나고 있죠. 2대 학사비리 관련해가지고 청문회에서 저희가 듣던 얘기하고는 완전 정반대로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문회 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정윤회 딸 누가 입학을 했다는데 제가 그 당시는 정윤회가 누군지 전혀 몰랐어요. 정윤회가 권력 실세라는 거 알았습니까? 근데 저는 뭐 전공이 이공계여서 그런지 그렇게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정유라를 뽑으라는 지시를 했냐고 좀 전에 물었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유라를 뽑으라는 지시를 했습니까?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어쨌든 전 총장으로서 전 총장 재임 시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뭐 어떤 말씀이라도 드릴 말씀이 없고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순실, 정유라 부정 입학의 중심은 바로 김경숙 씨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원생의 날 행사가 끝나고 나오면서 됐습니다. 그 제가 거짓 증언 계속 물었었습니다. 들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아닙니다. 그건 남궁건 진짜입니다. 위원장으로서 계속 이런 정언이 이루어지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아무도 한 사람이 없는데 정유라가 어떻게 입학을 해? 최경희 총장도 정유라를 뽑으라고 한 적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김경숙 전 학장이요. 최 교수님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 승마 특기자. 정유라가 아니고 승마 특기자라고 해서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랬을까요? 뽑으라고 했다. 그러니까 예. 직접 지시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바뀐 거죠, 사실. 김경숙 전 학장이 지난번 저기 나와서는 아까 보셨지만 부인했거든요, 계속. 전부 다 부인을 했는데 이제는 본인도 이제 막판에 오니까 처벌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책임을 면해야 돼요. 본인은 지시받고 했을 뿐이다라고 막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총장이 지시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더 황당한 것은 지금 저 최경희 총장이 전 총장이 저기 나와서 얘기하는 게 본인은 한 번 딱 봤다. 잠깐 봤다고만 얘기했어요. 학부형으로서 봤다. 근데 학부형으로서 봤다고 했는데 김경숙 전 학장의 증언에 따르면요. 이분을 데리고 예. 자기 관용차에 태우고 기숙사 설립 현장, 건축 현장에 가서 브리핑을 했대요. 보통 보세요. TV 같은 데 브리핑할 때는요. 예. 대통령이 오시거나 대통령 후보가 오시거나 아니면 장관급 정도 올 때 총장이 나가서 브리핑을 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중요한 사람들이 가서 할 때 아 이게 현황이 어떻고 이런 거지. 아니 일개 학부형을 데려다 놓고 그런 브리핑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또 한 가지는 공간에 데리고 와 저녁 식사를 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예. 김경숙 전 학장도 같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공간까지 데리고 가서 저녁 식사를 대접할 정도면 그냥 일반 학부형 중에 한 분으로 대접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사비로 가볍게 저녁을 먹은 거하고 공간에 다르죠, 초대해가지고 간다는 그렇죠. 그건 간다는 공식적인 행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분을 모시고 특별한 대우를 해줄 때 공간에 모시고 가서 식사를 하는 것이고요. 학교 선물도 줬어요. 또 점퍼 2개를 줬다고 그랬는데 그런 걸로 보면 최경희 전 총장의 저 말은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본인이 얼마나 이 최순실 씨를 극진하게 대접했냐 예.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건데 그 이유는 이화여대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돈을 수십억씩 주는 거예요. 하나의 프로젝트마다 수십억씩 주는데 예. 8개인가 9개 프로젝트를 다 따갔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하는 9개 프로젝트 전부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런 학교는요.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그런 학교는 없어요. 예. 보통 교육부가 나눠주거든요.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 학교에 몰아서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8개인가 9개 프로젝트를 전부 다 받았어요. 그럼 엄청난 돈의 정부 지원을 받은 거거든요. 거기에 최순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최경희 전 총장 입장에서는 최순실을 극진하게 모셔서 예. 본인의 실적을 쌓고 대학의 어떤 지원금을 많이 국가로부터 받으려는 의도가 있어서 예. 극진하게 거의 장관급 내지는 그보다 더 높은 사람처럼 대접을 해줬고 그 예. 과정에 정유라라고 하는 자격도 없는 학생을 입학시키는 그런 특혜 입학을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밥 먹다가 정유라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총장님이랑 통화해봐라라고 얘기까지 했다는데 정유라는 자기 전공이 뭔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제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여기와 관련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련자들의 어떤 증언이나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예.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 씨가 이화여대를 방문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김경숙 학장과 바로 최경숙 전 총장을 김경숙 전 학장과 최경희 총장을 만났다는 겁니다. 네. 그 자리에서 최순실 씨가 전화 통화를 정유라 씨와 해가지고 그 통화를 실제 바꿔주면서 본인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를 다 정유라 씨한테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게 되면 그대로 이제 전화 통화가 끝난 다음에 최순실 씨가 뭘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다시 아마 정유라 씨에 전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너가 이화여대 학장하고 총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엄마가 만나서 이렇게 너를 위해서 했다. 네. 그러니까 넌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줬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유라 씨도 역시 이 이화여대 학사비리와 관련된 업무 방해에 대해서 공범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거짓말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경숙 학장과 지금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어떤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는 똘똘 뭉쳐가지고 전부 다 부인하고 이것은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지금은 이제 김경숙 학장이 완전히 책임을 돌리면서 나는 내가 이걸 주도한 게 아니라
최경희 전 총장이 하라고 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 지금 공범들 간에 사실은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전쟁이 벌어진 것은 아마도 검찰에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증거 기록을 열람해서 본인이 직접 보니까 예. 야, 이거는 내가 피고인이지만 내가 판사 입장에서 이 기록을 봤을 때는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변론 방향을 바꿔서 이것은 내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학장의 입장이 있었지만 그 총장이 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한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조금 예. 정상관계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공범 간의 어떤 서로 책임 미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경숙 전 학장의 증언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최경희 총장이 굉장히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친절하게 대해준 것 같은 뉘앙스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앞서 얘기했던 공간에 모셔다가 식사 대접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정유라하고 통화하는데 전화를 중간에 넘겨받아서 통화를 한다든지, 뭐 점퍼를 선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학부모한테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분명히 최경희 전 총장이 저 당시에 최순실 씨가 정권 실세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예. 근데 저 당시에는 사실 언론에도 그 최순실 씨의 존재가 거의 보도가 안 될 때거든요. 그런데 학교 대학 총장의 정보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네. 학계에서 사실은 알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누군가 정말 최순실 씨가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네. 소개시켜 준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을 해보는 게 당연한데. 그래서 한 명이 등장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가 혹시 여기 개입된 거 아니겠느냐. 예. 그때 차은택 씨가 이제 설명하기를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가 굉장히 최순실 씨를 깍듯하게 대접을 했는데 이들 간에 어떤 좀 연결고리가 있어서 소개를 해줬다면 최순실 씨가 굉장한 실세라는 것을 알고 최경희 전 총장이 굉장히 예. 대접을 잘하려고 그랬을 거 아니겠느냐 하는 추론을 하는데 저 부분은 예. 좀 더 그렇죠. 더 필요하죠. 사실 확인. 그러니까는 최 의원님 말씀처럼 최경희 총장이 나 이공계여가지고 그런 거 잘 모른다라고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누군가가 이 사이에서 다리를 놔준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추론은 현재인 것 같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옆에서 알려주지 않았으면 최경희 전 총장이 알 리가 없죠. 그럼 왜냐하면 비선 실세였고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렇죠. 아름아름 아는 그때만 사람만 하면 더 아는 그랬죠. 거지 예.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최순실이 누군지도. 그런데 최순실에게 저렇게 열심히 줄을 댔다고 하는 것은 최경희 전 총장이 누군가로부터 그런 정보를 들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이게 뭐랄까 필연적인 모습이죠. 최경희, 김장자라고 두 분이 수차례 골프 회동을 한 것이 특검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김장자 씨는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인데 이분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최경희 씨가 골프 회동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하는 것은 두 분의 친분 관계가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외국에서 골프 치는 게 운동 삼아 하지만 여기는 우리나라는 골프 치는 게 운동 때문에도 하지만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 목적이 더 크죠. 그럼요. 예. 타고 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만큼 최경희, 김장자 씨가 수차례 골프 회동을 했다는 말은 두 분의 사이가 어느 정도 밀접한 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 그 사이에서 우병우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가 최경희 전 총장에게 최순실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또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예. 이런 부분들을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고 그걸 듣고 최경희 전 총장이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를 부정 입학시키고 또 최순실에게 깍듯이 대하면서 본인이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관계로 발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면 또 한번 볼게요. 고영태 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순실 씨하고 대질 조사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이제 4월 22일경에 이제 대질 조사가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고영태 씨가 받고 있는 그 혐의 자체가 알선수재로 그 인천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그 국가기관에 영향을 미칠 어떤 힘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최순실 씨가 함께한 것이 아니냐,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는 1차 조사를 받았는데 본인은 이것을 전혀 알지도 모르고 개입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최순실 씨와 관련된 대질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영태 씨에 대한 대질 조사를 이제 사실상 그 지난주 토요일 22일
저녁 8시 30분에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고영태 씨와 관련된 이제 조사 과정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고영태 씨 조사,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되면 변호인이 있으면 예. 변호인하고 협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변호인이 되기는 바쁘기 때문에 먼저 변호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변호사님 이때 시간이 되냐고 묻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예. 이때는 최순실 씨와의 어떤 대주 조사를 굉장히 빠르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조사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토요일 날 오후에 연락을 하고 변호인한테 연락을 하고 밤에 이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사 과정에서도 이제 그 변호인하고 수사하는 검사하고 이제 좀 충돌이 있었는데요. 이제 검사가 피의자 보통 조력을 받을 때 변호인이 바로 옆자리에 앉는데 옆자리에 앉지 말고 비껴서 저쪽 뒤에 떨어져서 앉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변호인의 조력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라든가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변호사는 피의자 옆에 바로 앉아야지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변호사 조력권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충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또 조사는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변호인사는 일단은 그 검찰의 지시에 순응하고 예. 이후에 이제 이걸 문제를 다투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준항고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니 대질 조사를 할 때 그때도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그 고영태 씨는 만약 이 혐의에 대해서 자신 있으면 묵비권을 행사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검찰에서 아니면 다른 의미의 묵비권 행사인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고영태 씨 입장을 보게 되면 아마도 검찰 수사 자체가 약간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차례 저희가 뭐 체포 과정이 조금 일반적이진 않다, 조금 이례적이다라는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요. 예. 고영태 씨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나한테 아예 뭔가 혐의를 가지고 검찰에서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이 의도가 있다.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조사에 순응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알선 수재 혐의와 관련해서 사실상 지난해 이제 일기 특수본 수사를 받았고 예. 특수본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 자료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영태 씨 입장에서 약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계좌에 2천만 원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2천만 원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공무원 계좌에 2천만 원이 떡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돈으로 사실상 추정이 된다고 볼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상 고영태 씨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고영태 씨가 해명해야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